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안 풀리는 느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느낌,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딘가 조금 부끄럽기까지 한 그 시간. 그게 정체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시간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함께해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 정체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체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오는가? 정체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부족한 거구나, 내가 멈춰버린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정체기를 실패의 전조 증상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들어요. 근데 심리학과 생리학이 말하는 건 달라요. 성장은 선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은 계단식으로 일어나요. 한동안 평평한 구간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계단 하나를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평평한 구간이 있다가 또 계단을 올라가요. 그 평평한 구간이 정체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대나무가 처음 4년 동안 땅 위로 3cm 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째에 갑자기 25m까지 자라는 것처럼요.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속에서 거대한 뿌리를 뻗고 있었던 거예요. 뿌리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기도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당신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도전의 수준이 맞을 때 몰입을 경험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불안을 느끼고 너무 낮으면 지루함을 느껴요. 정체기는 종종 이 두 번째 상태예요. 지금 하는 것들이 이미 익숙해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준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함이 사실은 다음 단계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예요.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을 통해 모든 발전이 정, 반, 합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현재 상태가 있고 그것에 대한 부정이 있고 그 긴장이 더 높은 차원의 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체기는 이 구조에서 긴장의 시간이에요. 현재 상태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그 긴장의 시간. 그 긴장이 불편한 건 당연해요. 근데 그 긴장이 없으면 합도 없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체기에 우리가 하는 실수들. 정체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가 정체기를 더 길게 만들기도 해요. 첫 번째 실수는 비교예요. 정체기에 있을 때 유독 남들이 잘 나가 보여요. SNS를 열면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있고 오랜 친구가 승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동창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신과 비교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불공평한 비교예요.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고 그들의 겉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정체기는 SNS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들의 밤새 울었던 날, 아무것도 안 되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보이지 않아요. 빛나는 순간만 보면서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싸움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는 거예요. 정체기가 오면 조급해져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이 급격한 변화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정체기는 뭔가를 더 추가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깊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실수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정체기가 길어지면 자기 비판이 시작돼요.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 거다. 내가 재능이 없는 거다. 내가 원래 이 정도 사람인 거다 하는 생각들이요. 그리고 이 자기 비판이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데 소모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자비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자기 비판적인 사람보다 실패 후 회복이 더 빠르고 더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한다고 해요.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동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더 오래, 더 멀리 가요. 정체기를 이겨내는 실질적인 방법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첫 번째는 정체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지금 정체기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부정하거나 숨기는데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아까워요. 지금 나 정체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상황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수용 전념 치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체기일 때 가장 해로운 생각이 거창한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달라져야 해, 지금 큰 결단을 내려야 해 하는 생각이요. 근데 그 거창함이 오히려 행동을 막아요. 너무 커서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해요. 책 한 페이지, 운동 10분,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짧은 메시지 하나. 이 작은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이 동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그 행동이 동기를 만들어요. 심리학에서 행동 활성화라는 원리예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정체기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루틴이에요. 뭔가 안 풀리는 느낌이 들면 일상이 흐트러져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먹는 게 불규칙해지고 하던 것들을 멈추게 돼요. 근데 이게 정체기를 더 깊게 만들어요.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의성이 없을 때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고요. 뮤즈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요. 루틴은 뮤즈를 기다리는 의자예요. 영감이 없을 때도 동기가 없을 때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정체기를 버티는 힘이에요. 네 번째는 인풋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기는 종종 자극의 고갈에서 와요.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정보를 접하고 같은 환경에 있다 보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읽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봐요. 전혀 관심 없었던 강연을 들어봐요. 평소에 안 가던 곳에 가봐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해봐요. 이 새로운 자극들이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그 연결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새로운 방향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돼요.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기관이에요. 같은 자극만 반복하면 뇌도 지쳐요. 다섯 번째는 의미를 다시 찾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어떤 상황도 버틸 수 있어요. 정체기가 긴 사람들은 종종 왜 이걸 하는지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뭔가를 시작했을 때의 그 이유, 그 설렘, 그 목적이 어느 순간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 하는 행동들이 의미 없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하는지 다시 써봐요. 노트예요. 이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걸 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그 한 문장이 다시 방향을 만들어줘요. 정체기가 실제로 준 것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작품들과 발견들이 정체기 이후에 나왔어요. 뉴턴은 패스트로 인해 대학이 문을 닫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18개월 동안 중력 이론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개발했어요. 그 18개월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어요. 외부 활동이 모두 멈춰버린 그 정체기가 오히려 인류 역사를 바꾼 발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윈은 비그로 항해를 마치고 20년 동안 종의 기원을 출판하지 않았어요. 그 20년이 정체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이론을 다듬고 반박을 준비했어요. 그 20년이 없었으면 종의 기원은 나오지 못했어요.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실직을 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 시간이 정체기였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해리포터의 세계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창의성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뇌가 외부 자극을 처리하지 않을 때, 즉 멍 때리거나 쉬거나 잠들기 직전 같은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 창의적인 연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체기의 조용함, 그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시간에 뇌가 가장 깊은 연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체기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차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음 폭발을 위해 압력이 쌓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정체기를 통과한 당신에게. 정체기를 통과한 사람은 통과하기 전과 달라요. 단순히 그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당신 안에 뭔가를 새겼기 때문이에요. 정체기는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쳐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능력인데 그걸 정체기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인내는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정체기는 당신에게 진짜를 가르쳐요.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준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체기의 곁에 있어준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잘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될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자산이에요. 정체기는 당신에게 자신을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될 때의 당신이 진짜 당신이에요. 성공했을 때의 모습, 인정받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도 계속하는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이에요. 그 자신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물이 길이 된다고요.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더 깊은 길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예요. 정체기라는 장애물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곳으로 데려가는 길이에요. 정체기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정체기는 당신이 다음 단계로 가기 직전이라는 신호예요. 그 불편함이, 그 답답함이, 그 막막함이 사실은 성장의 압력이에요. 대나무처럼 4년을 땅속에서 뿌리를 뻗은 다음에야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땅속에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봐요. 지금 정체기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 3가지가 정체기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시작이에요. 당신이 지금 정체기에 있다면 이것만 기억해요. 지금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정체기가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체기가 지나가면 당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이랑 꾹 눌러주세요.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